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힘들 때 미치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랄프 젠프 트레벤지움, 이미영 옹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이나 생각의 소용돌이, 책임 전가 등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세상 쓸데없는 걱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들 때 미치지 않도록 마음 습관을 익혀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침착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걱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몇 가지 마음 습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와 좌절, 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부서의 빈 자리에 충원이 되지 않아 내가 세 사람 몫을 해야 할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연봉은 기약 없이 제자리 걸음일 때, 연인이 계속 옆에 있어 주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떠나버렸을 때 등등 상황은 늘 반복됩니다. 내 능력 밖의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생겨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상황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당장 할 수 있고 눈앞에 있는 일만 원한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일,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는 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일, 메일에 답장하는 일, 이런 일만 원하고 다른 상황과 여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깔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도 원합니다. 가족이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울함이나 분노, 무력감이 생겨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그런 상황에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해해 두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거나 바꿀 마음이 없는 일에 대해 계속 저항하면 장기적으로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 점을 꾸준히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 세상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도 나의 태도는 즉각 바꿀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문제와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문제 사이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시간과 에너지에 아주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일을 90%, 직접적인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10% 비율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편안하고 침착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데도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서 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제때에 거절하지 못해서 진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 위협이든 외부적 위협이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이럴 때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먼저 더도 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부담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산책하기, 도보 여행하기, 걷기, 조깅하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등입니다. 그런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채우는 마음 챙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을 훈련하는 것도 똑같이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도 좋고 스트레칭이나 호흡 연습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채 잠시 여기에 머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은 덜어내고 머릿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소 예민한 사람이어서 근심 걱정이 많다면 머릿속 생각만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그럴 경우 머릿속에서 정신적 부담을 주기적으로 덜어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난 연습은 특정 형태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한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걱정스러운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적어 나가면 됩니다. 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그것은 뭐뭐라는 뜻이다 라는 기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순하고 얕은 생각만 적지 않기 위해 그것은 뭐뭐라는 뜻이다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적은 다음 문장 뒤에 그것은 뭐뭐라는 뜻이다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일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낼 것 같은지 적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의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만간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회사에 지원해야 하고 채용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난생 처음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고요. 이렇게 그것은 뭐뭐라는 뜻이다 기법을 이용하면 자신의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내면의 숨은 걱정과 불안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관점이 자신의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힘든 상황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좋지만도 그렇다고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알다시피 비관주의자는 실패를 예상하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가정하에 행동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천주의자가 인생을 더 많이 즐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사고방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를 옥죄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큰 효과가 있는 마음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생의 불완전한 면이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나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로
눈길을 더 자주 돌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개 좋지 않은 일에 눈길을 주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일은 머릿속에 더 잘 기억됩니다. 좋은 일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머릿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와 싸울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인생에는 좋은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잘할 수 있는 일, 타인에 비해 특권을 가진 부분, 친구와 가족과 지인 간의 좋은 관계, 원만한 직장 생활,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중요시하는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이 즐기는 활동 등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살면서 거칠어진 영혼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은 모두 자신에게 기쁨과 힘을 주고 자신이 미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자꾸 의식적으로 삶의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쉽게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고맙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자주 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아쉬울 만한 것들은 무엇일까? 떠오르는 모든 답변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가? 나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그 능력이나 재능을 강화하고 개발한 것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에게 없는 단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런 단점이 없어서 고맙다고 말하면 됩니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어둡고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부인하고 떨쳐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고 아름다운 부분을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손전등을 내 안의 좋고 올바른 것들 쪽으로 자주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 속에 내일을 살아갈 힘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감사와 존중은 우리가 미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내 삶에 들이닥친 문제는 없애버리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불쾌하고 괴롭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위험에 처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중단됩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방해를 받습니다. 인간의 전형적인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면 대화를 청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지친다면 정확히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상사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거기에서 벌이가 시원치 않다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계단을 몇 개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힌다면 더 튼튼해지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까닭 없이 생겨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짜증나고 나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인격을 키울 기회, 삶을 점점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문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는 부족하거나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고 고마운 것들도 있습니다. 삶의 좋은 면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원하는 상태가 아닌 것을 모두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고 바꾸고자 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차라리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자신이 고맙게 여기는 것,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내게는 그것이 부족해.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 하지만 그 대신 내 삶에는 다행히 A, B, C, D, E가 있잖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이처럼 찾아보면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불안감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혼잣말을 하여 생각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다른 사람들도. 내일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자. 나는 해낼 거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일 뿐이야.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어.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런 일에 화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나아. 나는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 그 사람은 단지 부주의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야.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자. 결국 내가 끝까지 해낸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 한 달 후면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세상에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마련이지.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일 거야. 이런 문장들을 반복하고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기본적 사고방식 및 의미 부여 방식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상당히 편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미쳐버리기 직전인 경우에 마음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고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책, 힘들 때 미치지 않는 기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